대표로 없이 그냥 중고등학교 썼겠으니까 그냥 네.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름은 김을 무척 좋아하는, 한창 김을 좋아하는 김창한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왜 여기 오게 되었느냐?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또 여러분들이 기본권과 법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신청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정말로 눈동자 얼굴을 보니까 멋지네요.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뭐 차이도 없이 열심히 배우는 우리 창의 인성학교, 글로벌 선진학교, 선생님은 그렇게 학교 밖 청소년을 한 20세 이상 청소년을 강의를 해본 경험은 있지만 이렇게 글로벌 선진학교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잘. 그래서 더 뜻깊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지내는 시간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40분만 하게 되겠는데 4시부터 4시 40분까지 있는데 선생님 시간은 그냥 그 기준에 맞춰 드려야 되겠죠? 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TV를 프로그램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 이 기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헌법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방송국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알고 싶다. 콘텐트 내용 녹차는 첫 번째 챕터로 법이 알고 싶다. 두 번째 식스센스 헌법. 세 번째 챕터로 기본권을 부탁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 퀴즈 온도블럭을 해서 퀴즈 문제 이렇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는 법의 의미와 목적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법의 중요성을 또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기본권이 무엇이다 하는 거하고 종류를 알고 이것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면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잘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법이 알고 싶다. 뭐 그것이 알고 싶다. TV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에 이런 걸 아마 이제 따왔어요. 챕터 안에 법이 알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법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런데 우리는 법이 나하고는 뭐 상관없이 먼 것이다. 이렇게 상관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은 상관이 없는 걸까? 지금부터 도대체 법은 무엇일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축구 경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은 축구 경기에 룰이 있어요. 그리고 반칙을 한다 해서 파울을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심판이 고루라기로 제지를 하고 심하면 옐로우 카드도 주고 심하면 레드 카드를 줘서 퇴장도 시켜요.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사회에도 이러한 옐로우 카드나 또 레드 카드 이런 것으로서 할 수 있는 축구 경기장 안에서와 같이 룰이 있을 건데 그걸 우리는 법이라고 부른다. 법은 이제 LAW라고 해서 로우라 그러죠. 그래서 로스쿨이라 그러잖아요. 법을 배우는 학교가 로스쿨이야. 여러분들도 이제 법 공부를 이제 나중에 좀 전문적으로 대학교에서 하든지 해서 사법고시는 없어졌지만 로스쿨에 합격이 돼서 여러분들이 진학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로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검사로 또 근무할 수도 있고 또 나가서 판사로도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리면서 그렇게 우리는 이건 법이라고 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법은 그럼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반문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로 여러분 곁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정해놓은 약속이 이게 법이라는 것이다. 스포츠 경기 규칙과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우리가 지키지 않을 것들은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주변만 둘러봐. 여러분들 여기 창의 인성 글로벌 학교인데, 전진학교인데 나가면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호등만 해도 그것이 일종의 교통법이 법규에 들어있는 법이 되겠어요. 법을 찾아 법에 준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의 의미와 목적은 최소한의 규칙이요. 막내에서 해놓으려면 법전이 수만 페이지가 돼가지고 이거 담을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의 규칙을 담아놓은 것이 바로 법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서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이라는 것이 있고, 법원도 있고, 또 검찰청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공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있는 곳에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서로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이런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다? 그렇지.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 우리 인상학교 대답도 잘하네요. 이번에는 법의 특성을 한번 볼까요? 두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 그림은 할머니가, 연세만 할머니가 버스나 전철을 타신 것 같고, 두 번째는 남자하고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이 되겠어요. 두 그림의 차이점은 뭔가 한번 누가 얘기해 볼까? 앉아서 그냥 막 얘기해도 좋아요. 옳지. 왼쪽 그림은 그냥 도덕적인 거에 문제고, 오른쪽 거는 법에 위반된. 박수 좀 쳐주세요. 선생님이 원하는 답이에요. 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한테 자기를 양보 안 했다고 벌칙을 받지는 않아. 다만 양심이, 그렇죠? 도덕적으로 이런 건 좀 깨름직한, 미안한가 이런 건 있는데, 그렇다고 법으로 제지할 수는 없어. 그런데 이렇게 두 번째 같이 폭력을 휘두르면 이것은 요새 자주 떠오르는 남녀간의 데이트 폭력이다. 이래가지고 이것이 검찰에서 이것을 조사를 하든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이것이 재판을 받으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제재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법의 특성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법의 종류를 봅시다. 이렇게 피라미식으로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제일 얕은 것이 규칙이 있어요. 학교에도 규칙 있잖아요. 교칙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조례가 있어요. 조례는 이제 의회, 우리 시군 자치 이런 데에서 조례를 만들죠. 그리고 그 위에 또 명령이 또 있어요. 대통령 명령,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장관령, 이런 명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상위로 법률이고, 맨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헌법은 제일 기본이 되는 법이고, 가장 중요한 법이고, 가장 으뜸이 되는 법이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이 다 망라는 못하고 기본권과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만 이렇게 담아놓으니까 간략한 법이지만, 모든 것을 그 하위 법률에서는 상위 법률인 헌법에 맞추어서 다 지향해 나가야 돼요. 그쪽 방면으로 헌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법 중에 최고의 법은 다 같이 무엇일까? 잘했어요. 선생님 봤을 때 장래에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자녀 중에도 판사가 있어요. 저기 시골 학교에서 아주 벽지촌에서 자랐는데 벌써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나중에 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다른 학교를 좀 이렇게 이사까지 하면서 한
보통 소재지급으로 옮겼는데 거기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1차, 2차, 최종까지. 그리고 졸업하고서 바로 그 고향에 있는 거기 저기 그 외에 고향에를 보이는 신도시이 뭐라 그래요? 거기에 사법연수원이 서울에 있는 그걸 옮겨졌죠. 그래서 거기 가서 2년 다니고 성적이 이제 그때 한 900명 이내 한 50명 안에 들어서 판사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여기 가까운 대전에 처음에 발령을 받아서 지금은 부장판사로 고등법원에 있어요. 서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라 이거예요. 나는 시골에서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고 강요를 안 했어요.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줬지 이렇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자신감 가져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하는 시간을 주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법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법은 무엇이다? 법은 무엇이다? 딱 한번 얘기해 볼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법은 오아시스다. 이건 내가 선생님 예를 들면 법은 오아시스다. 왜 오아시스요? 예, 서로 개인 간에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 못했는데 법으로 그것을 밝혀주니까 정말 시원한 것이 오아시스 샘 같아서요. 뭐 이렇게 답변해도 되겠죠? 여러분들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챕터로 식스 센스 헌법입니다. 식스라고 하면 6개잖아요. 그지? 식스 센스 헌법. 헌법은 6동학으로 한번 나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과 관련된 문장인데요. 두 문장은 진짜고 한 문장은 틀린 말이야, 가짜야. 그걸 한번 찾아보는 거야. 짠! 거짓 문장을 찾아라. 1.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10월 3일에 공포되었다. 2.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을 명시한다. 헌법은 총 130조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1, 2, 3. 어느 쪽이 틀렸을까요? 흔들고 너 찍어! 모르면 찍어야지. 너 3번이 틀린 것 같아요? 가짜? 띵! 1번. 옳지. 딩동댕. 박수! 우수한 학생이 나왔어요. 우수한 실수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10월 3일이 아니고 7월 17일에 공포되었죠. 재헌절이잖아요. 그런데 재헌절 날 헌법을 만드는 날이 공포된 날이 7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48년 5월 31일 날 총선을 했잖아요. 남한만. 북한도 하고 싶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한 것이 5월 50 총선거인데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헌법을 만들어서 제정이 발표한 게 7월 17일이라서 재헌절이요. 그래서 그 2번, 3번은 맞는 거예요. 딩동댕. 재헌절은 7월 17일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국경일은 나라에서 아주 경사스러운 날이라는 거예요. 4대 국경일이 있죠. 이번에는 또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거짓 문장을 찾아보세요. 법률은 헌법의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아까 선생님이 필라미드 하는 설명을 약간 했지만 2번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평화이다. 3번 헌법과 관련된 재판은 대법원에서 한다. 틀린 거 어느 것일까? 너? 옳지. 3번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와, 정확한 답이에요. 오늘 박수. 과거 제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의 모습 같아요. 이번에 봅시다. 대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헌법과 관련된 재판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라고 따로 서울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래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법률이 이거는 말하자면 이런 법률은 안 된다. 이런 위헌 법률 심판을 하고, 또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기관의 사람들을 잘못했을 때 탄핵을 할 수 있는 심판도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정당 해산 심판도 했었죠. 과거에 그 진보 계열 계통의 법률 정당 하나를.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 이번에 세 번째 챕터로서 기본권을 부탁해, 이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제에 의뢰한 주제와 마찬가지로 기본권 앤 법률이라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헌법에서 인간을, 우리나라 국민을, 사람을 정말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뭔가, 이게 명시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헌법방송국에서 기본권을 부탁해 하는 메인 PD님의 냉장고를 가져왔는데요. 냉장고를 가져왔어요. 과연 냉장고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냉장고 속 재료들을 확인하고 제한 시간 안에 기본권과 관련된 단어를 만들어 주세요. 막 설명은 어렵겠는데 쉬운 거예요. 봅시다. 짠! 냉장고 문을 딱 열었더니 이렇게 글씨가 4개, 5개가 있네. 무슨 권리일까요? 무슨 기본권일까요? 행복관 추구. 다 같이! 행복관 추구. 하이스쿨이 조금 나은 건 아닌가. 행복주구권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법률적으로 그렇게 헌법에서 못 박아놨는데, 다른 법률에서 행복하고 사회 살아가는데 행복하지 않게끔 하면 안 되겠죠. 행복추구권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행복추구권. 발표 답하는 것이 88점이네요. 다시 한번 행복추구권. 90점. 행복추구권. 99점. 잘했어요. 자, 다음 문제. 인간의 기본권의 핵심은 뭐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니까,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행복해질 권리를 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헌법 제10조입니다. 대단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대단한 겁니다. 다른 북한이나 이런 데서 인권을 말살하고 이러는 국가 소식을 간혹 들을 땐 우리나라가 참 행복한 나라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기본권의 핵심이 바로 뭐냐? 인간의 존엄과 가치하고 행복 추구권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러한 요 바탕 위에 이제 하위로 또 권리가 있는데, 어떤 권리, 기본권이 있는가를 봅시다. 그런데 이 기본권을 막 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또 다른 공동체한테 해를 입힌다면 사회가 어지러워지겠죠. 이렇게 와서 이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딱 불러감을 딱 주고서 내 자유야, 난 자유구할 권리가 있어. 이런데 이 사람한테
행복하지 않게끔 해줬으니까, 말하자면 기본권을 침해했으니까 이것은 이 사람의 지나친 그 권리를 주장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재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권을, 이럴 때는 이제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 너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하위법률에 의해서 교도소에 갈 수도 있어요, 재판하면은. 그런데 무조건 기본권을 제한하면 안 되고, 국가의 존립이 흔들린다든지, 안전보장이 사회가 어지럽다든지, 또 여러 사람의 이익을 이렇게 위해서라면 필요한 경우에 아무리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권과 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막 해가지고 막 이거 뭐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고, 아주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 제한하더라도 아주 최소한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하면 안 되고 아주 최소한에 그치는 제한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만큼 우리의 존엄과 가치가 크다는 걸 알고,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죠?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누가 여러분을 꼬추로라도 때리면 안 되겠죠. 계속 나갑니다. 자, 냉장고를 열었더니 기역, 리은, 아, 어, 유, 워, 즈 이런 게 있어요. 야, 이거 무슨 기본권일까? 자유권. 누가 그랬어? 쟤도 그랬어. 두 사람 박수. 우리 집에 있는 애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야, 자유권 봅시다. 자, 자유권. 문을 열어요. 자유권. 자유권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지나가는 사람 딱 때리고, 해방되고서 그런 일이 많았대요. 지나가는 사람 딱 때리고, 일본 밑에서 숨도 못 쉬고 막 압박받고 이래 생활하다가, 일본이 물러가고 막 이제 우리나라가 성립이 되니까 사람들이 막 좋다는 데 가서 탁 때려. 야, 너 왜 때려? 내 자유야. 그런 건 자유가 아니다는 얘기죠. 자유권. 봅시다.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요. 북한은 보니까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서 어디에서 살면 거기에서 옮길 때는 뭐 굉장히 제재를 받는다 그러더라고. 이만가 프로가 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아무도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어디든지 살고 있고, 직업도 마음대로 가질 수 있고, 종교도 마음대로 가질 수 있고, 내 마음의 감정이나 나의 여러 가지를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자유권이다. 야, 이번에 냉장고 문을 딱 열었어요. 뭐가 있어? 기역, 여, 이응, 리은, 리긋, 이응, 비읍, 워, 으. 뭐가 될까? 누가 맞출까? 평등권.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평등권. 모든 사람이 평등할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못 써먹는 사람이 있더라고. 야, 평등한데 왜 너는 월급이 200만 원인데 나는 왜 똑같은 일을 했는데 나는 250만 원이야. 평등하게 줘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공부를 하면은. 야, 평등권 봅시다. 평등권은 한마디로 너하고 나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데, 이런 무슨 인종, 성별, 남녀, 종교, 신분,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을 살리는 전제 조건이다. 이번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또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문제가 났어요. 무슨 권입니까? 누가
누가 빨리 얘기해보자. 사회? 사회권, 딩동댕. 알겠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칭찬을 아까 잘하고 하더니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짠! 사회권. 예. 사회권은 도대체 뭐냐? 사회권. 뭐, 벌써 아마 짐작이 갈 겁니다. 사회권은 한마디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회권이다. 국가에다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면 교육받을 권리. 나 대한민국 국민인데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나 교육시켜줘. 또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나 지금 대한민국 국민인데 사회보장이 제도가 있는데 왜 나는 안 해줘. 일할 수 있는데 왜 일할 기회를 안 줘. 요구할 수가 있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권이 되겠다. 이번에 또 냉장고를 딱 열었더니 뭐가 나왔어? 뭐요? 이게 다 같이 잘 맞추네. 한 4명이 말한 것 같은데 맞았어요. 참정권. 뭐 한마디로 글씨로 얘기하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예요. 정치에 참여한다. 그럼 정치에 참여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것도, 투표하는 것도 정치에 참여. 만 18세가 되면 투표할 수 있죠. 19세에서 이제 갖춰졌죠, 1년이. 그 다음에 또 내가 국회의원 투표도 했지만 내가 나갈 수도 있잖아. 이것도 참정권이야. 그러니까 내가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피선거권은. 그럼 참정권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면 투표하고 또 공무원이 되어서 나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참정권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번에 또 하나가 있네요. 냉장고를 딱 열었더니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은 뭐가 있을까요? 치읓, 기역, 미은, 기역, 이응, 우, 맞은 것 같아요. 청구권. 짠! 청구권. 이거 글자 그대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요. 뭐를 청구해? 이제 공부해 봅시다. 권리를 내가 침해당했어. 억울해. 이걸 국가에다가, 나라에다가, 정부에다가 구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청구권이다. 그러니까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또 국가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많이 봤어. 손해배상. 또 손실보상. 이걸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 이게 청구권이에요. 이게 헌법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권리가 여러분에게 소개되는 것이에요. 이제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권을 배웠었는데 기본권이 침해된 상황을 한번 골라볼까요? 1, 2, 3. 1번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맞았다. 기본권 침해 아니요. 기본권 침해야 아니야. 맞았어. 침해는 침해지. 침해에 걸렸다는 게 아니고 침해. 2번 학교 밖에서도 교복에는 명찰을 부착해야 한다. 이게 기본권을 침해받은 거야 아닌 거예요. 이거 생각하는 게. 3번째, 성적표를 학교 게시판에 딱 붙여놨다. 1번 몇 점, 2점 만점. 이게 기본권을 침해한 거야 아닌 거예요. 너 중학교 생이었잖아. 등치는 고등학생인데 한번 해봐. 어느 게 잘못됐어? 어느 게 다 맞아? 기본권을 침해당한 게 어느 거요? 여러 개가 있는 건가요? 찍어도 돼. 그런데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체적인 체벌을 받았다. 구타를 당했다. 맞았다. 이거 침해당한 것이지. 그렇죠?
2번 학교 밖에서도 교복에는 명시를 부착하게 해야겠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는데 내 이름 홍길동을 달고 시내 갔더니 저 다른 사람들이 야 홍길동 막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내 이름을 함부로 이거 기본권 침해입니다. 세 번째, 성적표를 학교에 게시판에 붙였다. 성적 굉장히 중요하고 나의 모든 창피함이 들어있는 건데 성적표를 여러 친구들 앞에 공개한다. 기본권 침해예요. 이 세 가지가 다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에요. 챕터 4 헌법 퀴즈 온도블럭. 여러분들 오늘 헌법방송국을 찾아준 많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방송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주관식 문제예요. 헌법에 들어있지 않는 기본권도 있을 수가 혹시 있는데 그것도 보장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떻게 하이스쿨? 보장 받을 수 있죠? 똑똑해요. 박수 좀 줘줘요. 헌법에는 뭐라 했어요? 법에는 최소한만 기록이 된다 그랬잖아요. 모든 그 형법이나 이런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빠져있다고 해서 헌법에 안 들어있다고 해서 보장이 안 되는 건 아니다. 된다 이런 얘기요. 자,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네, 그럼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도 경시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안 써놨다고 해서 그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보장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까 같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맞았다든지 또 뭐 이렇게 성적표가 이렇게 공개돼가지고서 창피했다든지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싸워야 돼? 고소해야 돼 이제? 그렇죠. 이제 하여튼 이제 이건 증거를 가지고 법률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 붙이는 거를 사진을 찍어야 되겠죠. 말하자면 또 증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왔으면 증인도 있고 또 뭐 문자 메시지도 뭐가 있었으면 야 나 오늘 창피해 죽을 뻔해서 너도 그랬니?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캡처하고 그래서 가서 이제 이것을 그러니까 법에다 호수를 해서 아까 가진 청구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해결을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이었잖아. 아까 배웠잖아요. 그지? 이렇게 가야 되겠죠. 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지나가는데 경찰이 공공으로 나 휘둘러가지고 내가 뭘 이렇게 기본권이 침해당했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그런 경우라든지 이렇게 하여튼 했을 때는 헌법재판소에 여러분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잘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내가 기본권을 침해당할 수 있도록 지나가는데 저것을 질서를 잡아줘서 그 공권력이 막아주고 하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불행사했다 이거. 그걸로 인해서 내가 다쳤다. 이랬을 때 얘도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법률이 헌법에 배치되어서 위배되어서 기본권을 침해
승리하는 경우는 헌법재판소에 그 법률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심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헌법이라고 하는 큰 법이, 으뜸하는 법이 있는데 하위 법이 이렇게 보니까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를 담고 있는 법이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이 있다고 막 제정을 했는데 다 옳은 게 아니고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률이 헌법에 배치되나 위배되는가를 따져와서 그 판결을 받으면 그 법률은 판결 즉시 폐기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4시 40분 시간은 됐어요, 선생님 시계로. 근데 내가 원래 강의하는 시간은 4시부터 4시 40분으로 돼 있더라고.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45분 수업으로 내가 계속 다루면서 강의하고, 고등학교는 50분 강의를 하고, 초등학교는 40분 하는데 그렇게 돼 있어서 조금 공부를 더 해야 되나 그런데 일찍 끝내주는 것도 여러분한테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시간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나는 여러분들을 오늘 처음 만났어요. 인연인데 지나가다가 그냥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인데,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선생님 나이께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되면 상당히 나이도 있고 또 공직 경험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회에 이제 이바지하고자 여러분들을 찾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나는 젊은데도 난 젊은 거를 모르고 늙은이보다 못한 행동을 하면 안 되겠어요.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젊었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생물학적 그 기준에 의한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청년이다 청춘이다라고 판가름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60 먹고 70 먹고 80 먹은 노인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이상을 가지고 뭔가 향해서 노력한다는 것, 그것이 청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20살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런 이상이 없이 그냥 목적 없이 이렇게 지내면 그것은 늙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늙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게 아니라 노인 이렇게 청춘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오늘 쉬운 얘기를 어렵게 했는데 어때요? 오늘 선생님과 문맥이 좀 이해가 갔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위한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났잖아요. 이거를 멋지게 살아갈 시간이 충분하다. 선생님도 시골에서 자라서 고등학교를 서울서, 중학교는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니고 학교 보내달라 해서 서울로 갔어요, 고등학교를. 가서 그냥 뒷받침이 촌에서 서울에 있는 애들하고 경제력이 떨어지니까 학원도 제대로 못 다니면서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고려대학교에 내가 합격을 했었어요. 서울대학교 가야 되는데 서울대학교는 과외 그런 공부를 더 뒷받침해야 안 되니까 못 갔어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길게 돌더라도 우리나라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우리 여기 있는 학교같이 또 모든 길이 열려 있어서 똑바로 어떻게 해서 간다 이러는 건 또 버리고 내가 우선 일하면서 뭐 하면서 다른 일도 이렇게 대안이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요새 검색의 시대 아닙니까? SNS 같은 걸 가지고 많은 그 게임하고 이런 데 빠지지 말고 정보를 거기서 검색하고 나의 갈 길을 잘 해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해서 부모님 말씀하고 해서 여러분 멋진 인생하고 살아볼 거를 약속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때요? 박수 쳐줄 거예요? 그래, 돌아가세요.
얘들아 혹시 질문 있니? 질문창. Q&A. 말씀하세요. 저희가 법에 둘러싸여서 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법까지 저희가 좀 알아두면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그리고 헌법이나 민법 정도는 알아두면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어디서 이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질문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저 장래희망이 의사래요. 그 학생이 질문한 여기 학생인데 그래서 지금 의사가 되고 싶은데 6학년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무슨 뭐 질병에 관한 책을 봐야 되나요? 수술 연습을 해야 되느냐요? 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답변이 뭐예요? 의사가 되려면 지금 6학년으로서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얘기예요. 중학교 가서 중학생으로서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도 열심히 고등학교 1학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현재를 중요시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떤 선생님들 고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영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는 학생이 있고 국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막 몸이 바쁘다고. 그런 사람들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그 시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고 현재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률 공부 얘기했잖아요. 어떤 법률을 뭐 깊이 파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괜히 시간 낭비죠. 지금 나는 법률가가 되고 싶고 앞으로 법교수가 되고 싶고 아니면 법률가 판검사가 되고 싶다 이랬을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갔을 때 또 그 목전에 갔을 때 그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전국에서 다 모이잖아요. 학교는 몰리잖아요. 그때 이제 법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면 더 잘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벌써 뭐 형법을 공부하고 아무 소용이 쓸모도 없어요. 물론 뭐 덕은 좀 들어오겠지만은 제가 해주는 건 그거예요. 같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돈 많이 벌고 인기 있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은 많잖아요. 그럼 누가 시켜? 나라에서 줄 세우잖아요. 줄 세울 때 뭘로 줄 세워? 성적으로 줄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키 큰 사람은 키 크다고 먼저 합격시키고 뚱뚱하다고 몸무게 많다고 합격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은 아주 공정한 방법의 하나예요. 시험은 아주 지겹고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시험이 가장 판별했을 때 아야 소리 못하는 것이 공부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또 뭐 힘게 얘기인 거 아닌가 모르겠네. 또 어떤 사람? 또 질문할 거 없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